안녕하세요. 엄마음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유독 엄격한 분들, 적당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안 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충분한데 내 눈에는 늘 부족한 그 느낌. 한 글자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90점을 받아도 나머지 10점이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완벽주의가 왜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꼼꼼한 편이야, 대충 못하는 성격이야 라고 말하면 주변에서도 그게 너의 강점이지 라고 해주곤 하죠. 물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는 단순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노력은 더 잘해보고 싶다 해서 출발하지만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출발합니다. 전자는 과정을 즐길 수 있지만 후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내 불안해하고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해요.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 불안,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성공의 엔진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완벽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는 조건부 인정의 경험입니다. 어릴 때 잘했을 때만 칭찬받고 못했을 때는 실망의 표정을 마주했던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 이 공식이 자리 잡으면 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못하게 돼요. 실수는 곧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치를 성과와 동일시하는 습관입니다. 잘하는 내가 가치 있는 나라고 믿으면 성과가 곧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마치면 잠깐 안심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결과가 나오면 자기 자신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문제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와 기대의 환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고 결과로 평가받는 환경에서 자라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몸에 배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끝없이 높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부족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늘 열심히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학생 때부터 과제를 하며 항상 마감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끝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이 정도면 됐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영원히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하면 역시 나는 제대로 못해 라고 자책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결과를 망치고 그 결과가 다시 자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어요. 그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치료사에게서 들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시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완벽보다 낫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일단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제출하고 부족해 보여도 일단 완성하고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결과물에 대해 오히려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 머릿속의 기준이 현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이 주어지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밤잠을 설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대충하고 퇴근해라고 했지만 그분에게 대충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였어요. 그러다 결국 번아웃이 와서 한 달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깨달은 게 있었대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회사는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벽주의라는 마음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완벽의 기준을 충분함으로 바꿔보세요.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매일 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의 최선과 지친 날의 최선은 당연히 다르죠. 그날의 최선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완성을 완벽보다 먼저 두세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는 것보다 일단 끝까지 해내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80%의 완성이 100%를 향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미완성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부족한 채로 세상에 내놓는 용기, 그것이 진짜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부분이 아쉬웠구나. 다음에 참고하자. 실수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을 위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소중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렇게 말해주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다정함을 허락해 주세요. 네 번째, 의도적으로 적당히를 연습해 보세요. 완벽주의가 강한 분들에게 적당히라는 건 처음에는 몹시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소한 일부터 적당히 해보세요. 메시지를 보낼 때 3번 고쳐 쓰던 걸 한 번에 보내보고, 집 청소를 할 때 한 군데쯤은 그냥 넘어가 보고, 그 작은 적당히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적당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한 날도 못한 날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충분히 잘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색해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세워온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부족한 자신을 다그치며 버텨오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응원합니다.